장충동 쌍림동 쪽인데요. 여기 시에서 이렇게 뭐냐 저기 장충체육관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수역 쪽으로 이렇게 식사로 가고, 태극당 이쪽으로 식당으로 오거든. 밑에 식당으로요. 되게 이렇게 매출이 카드 매출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동대문 운동장까지 아마 옆에 고층 빌딩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90m까지. 그러면 이렇게 이쪽에 있는 이렇게 자리가 없고요. 좀 이렇게 좁아가지고 중간에 도로가 좀 이렇게 미니가 골목 도로가 있어서 그거를 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충동 일가 쪽으로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고층 빌딩이 날 수 있습니다. 신세계 건설 본사도 최근 그쪽으로 본사를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안쪽으로도 서미트 호텔 뒤쪽에도 이렇게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새로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정보 같은 다 빠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2028년까지 파라다이스 호텔이, 카지노 호텔이 그 일대 태극당 뒤편에 이게 건축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대문 쪽 전체 오피스 빌딩이 들어서는데, 동대문에 던던 건물, 그 메디컬 센터 그 건너편에도 대형 오피스가 하나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거리에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광희동, 그다음에 장충동, 또는 저기 신당동 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울릉도는 이게 보면 이 주변에도 뭐 이렇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뭐 다양 뭐만 창문만 열면, 저희 건물에 창문만 열면 항상 외국인들이 보입니다. 네. 흔해요. 밤에 이제 이렇게 가보다 보면 광희 빌딩에 우리은행 가느라고 가보다 보면 이제 그쪽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밤에도 많고 젊은 친구들이 꽤 많아서 색다른 데이트 코스, 이런 굉장히 건물도 많고, 던던 건물이 이제 명품 패션이라든지 입주를 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쪽이 좀 발달할 것으로, 동대문에 서서히 본 기운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러나 중앙아시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덤핑 상가 이런데 동대문에 입주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 상가라든지 이렇게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하셔야지, 우리나라 자체만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네네. 그다음에 신당동에 아파트가 3개가 2029년도, 30년도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 쌍림동에, 정의빌딩 앞에 쌍림동에는 최근에, 그래서 2020년도에 집단 공유지 정리, 2020년 쌍림동 182번 일제강점기 공유지 소유권 정리가 진행돼 개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동대문 문화정리에서 이렇게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있다. 상호 원모습. 그래서 쌍이병 그쪽에 이제 안에가 개발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건물들이 아마 들어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희동 사거리 쪽에 이제 보면 이쪽까지 해서 이제 거기가 빌딩들이 들어설 자리가 있으면 거기를 들어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희동하고 신당동 이쪽은 그 투자에도 괜찮은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장동 가기 전까지 광희동까지 그 안쪽에는 다 공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낀 지역을 보통 사셔야죠. 도로 낀 지역을 사셔야 됩니다. 유동인구가 아직은 그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거리에서 해서 외국인들이, 중국인들도 많이 눈에 띄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띄어요. 금발머리도 띄고 다양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그래서 밤에가 더 환하더라고요, 불빛이. 그래서 그 제 없던 이제 상점들도 계속 그 사거리에 생기고, 광희빌딩 사거리에. 그래서 주변이 투자 지역이긴 틀림없는 데쇼. 쌍림동 안쪽으로 이제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누가 오피스 빌딩을 대규모로 매집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그 안쪽과 유동인구가 많이 오려면 그 오피스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오피스가 들어와가지고 거기 이제 이렇게 인구수, 사무실 거주 인구들이 와서 나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오피스가 더 나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개발하려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CJ 빌딩,
건너편에 태강산업 있고 이쪽으로 쭉 이렇게 거기도 사거리도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쭉 이게 저게 중앙시장 있지 않았습니까? 중앙시장 신당동 중앙시장 좀 더 가면데 그쪽에도 고층 빌딩들이 다 들어설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역빌딩 이쪽으로 이렇게 사거리에서 해서 상점들이 없던 상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패션거리 좀 고급 게 뭐 이렇게 소비자들 충성도가 높은 패션거리들을 좀 만들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굉장히 값이 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긴 뒤편에 쌍림동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개발이 안 되던 이런 부분들이 겉에 도로 쪽에는 빌딩들도 들어서고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무슨 아파트가 고도 장충동 그 남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어서 여기는 좀 힘들어요. 아파트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되게 억지스럽죠. 이게 상권 지역인데 저희도 이쪽 빌딩이 건물이 조그만 게 있는데 그쪽에 이쪽 부분은 다 식당가예요. 상권 이 뒤편에도 다 식당가고 이쪽도 있는데 이게 상권 지역을 터서 무슨 아파트를 세운다는 난 이해가 안 가는 뎁시요. 예. 대강산업도 본사 건물을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저희가 동북중학교를 거기서 나왔는데요. 네네. 거기서 나왔는데 동북이죠. 동북의 땅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쌍림동 240번 일제 주택 재개발인데 주민들이 잘 협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비싸게 여기 가만히 있으면 이제 비싸게 땅값이 올라갈 텐데 누가 아파트로 해서 어디 가서도 다른 데도 땅값이 더 올라가서 살 데가 없어요. 때문에 주민들이 협조를 잘 안 합니다. 일부러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구청에 내는 소리조차도 이것을 잘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재개발 그렇죠. 그 일정 토지 소유주이자 이상을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거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2 이상의 동의인데요. 재개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조합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구청에 내는 서류조차도 갖추지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본 결과 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것이 갑작스럽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주민들이 거부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된다면 이상한 거죠. 조합 설립 핵심 동의 여건은 전체 토지 소유자의 75% 이상이 해줘야 되고요. 면적 기준은 전체 토지 면적의 50%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조합은 이렇게 여기가 남산 고도 제한으로 60년 동안 묶여있던 지역인데 최근에 와서 고도 제한을 좀 풀어줘서 어느 정도 충수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투자를 해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이 큰 도로변에는 상관없이 충수를 올릴 수 있고 시에서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 됐지만 90m까지도 허용한다 보니까 여기 두 편에 경동계 같은 데서 역사가 깊은 곳인데 거기서 자기네 개발한다 하겠어요. 경동교회라는 주유소 땅이 있고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또 동사무소에도 좁은 도로가 있는데 좁은 도로에서는 그만큼 통수를 못 높이는 이런 부분인데 이미 거기를 뭐 이렇게 리모델링 해갖고 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뒤편에는 다 주택가인데 장충 일가가 결국 대규모 빌딩이 들어서려면 그 뒤에 주택가를 사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높은 층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신세계 건설 본사가 있는 그쪽을 중심으로 뒤편으로 아마 매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꼭 모르죠. 태극당 건물 그쪽에도 고층 빌딩 활용할 수도 있어요. 태극당 건물도 다시 신축을 할지도 모르지만은 세계당 워낙에 빵 장사가 잘 돼서 네. 굳이 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 태극당 건물 커피숍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옆에도 다 커피숍인데요. 쭉 다 커피숍이에요. 커피숍 여기 식당가 있고 한 식당가가 엄청 오래됐죠. 이거는 구청에서도 일부러 도로를 이렇게 깔아주고 전신주도 밑으로 넣어가지고 수십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정가 더불어서 밑에 넣어주고 이렇게 다 그런 데인 거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 전 할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수십억 들여서. 네네. 아니 이게 상권 지역을 여기 앞에 우리 집 앞에 도로도 다 식당 가고 이게 이쪽도 다 식당 가고 위에까지 다 식당 이게 지금 60년이 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식당가가. 그런데 이런 상권 지역을 그 옆에 골목 사이사이로 다 식당이에요. 이런 데를 밀어서 무슨 아파트를 한다는 난 알 수가 없어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유동 인구가 많아서 이게 상권 지역으로 더욱더 편입이 되고 골목 안쪽까지 매입을 해서 아마 소규모 빌딩들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태광사업이 뭐 이렇게 돈도 많은 데인데 장사가 안 되더라도 땅 건물을 팔 리가 있냐라는 거죠. 급하게 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돈인데. 그 앞에 저기 CJ 빌딩이 5,800억인가 했다가 지금 한 7, 8천억 될 거예요. CJ 빌딩. 근데 CJ 빌딩이 태광산업이 갖고 있는 제가 동북중학교 나왔던 데가 거기부터 땅이 약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시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그걸 매입해갖고 무슨 아파트를 한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비싸게 매입을 해요. 개발 이익이 나겠어요? 되게 곧 남산 고도조안도 있는데 안 나지? 네. 아니 앞에 그 시대 빌딩 앞에가 8천억짜리 될 텐데 그 앞에 그게 태광산업이 본사도 돈이 많은데 여기 이게 본사 건물이에요. 그게 그게 거긴데 그거를 갖다가 얼마 주시려고 그러죠? 엄청 비싸요 그 땅이. 그리고 이게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이게 들어서잖아요. 얘들도 지금 이렇게 뭐 묵정동 같은 데나 이런 데도 지금 있고 저기 뭡니까 세운상가? 네, 세운상가 그쪽에도 이제 아파트가 좀 들어서나 거기도 다 오피스텔로 들어서는 걸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무슨 아파트냐 뜬금없이 60년 이상을 상권 지역으로 식당 가려던 상권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이걸 헐어서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네요. 네. 건너편에 쌍림동 지역은 오래돼서 주택가가 그래서 토지 분쟁이 끝나서 아마 그쪽이 건물 매입이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땅 매입이 들어가거나 그래 팔아야지 하는 거지. 네. 돈 많이 좀 하겠죠 하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누가 하겠냐고요. 그래서 쌍림동 지역은 모르겠다. 그쪽은 좀 그쪽 지역까지도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유동 인구가 이제 들어서면 뭐 회사에서 식사를 해야 되니까 낮에 식당가가 이쪽으로 쌍림동 쪽으로 아마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예상은 옛날에 저도 식당을 우리 건물 밑에서 좀 했는데 그때는 태광산업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왔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태광산 본사가 다른 데로 이전해가지고 그래서 건물은 갖고 있지만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손님이 바글바글했던 지역인데요. 이쪽에 옛날만큼 그 손님 많이 안 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 주변에는 사무실들이 많아요. 오피스 사무실들이 꽤 많습니다. 먹자고 추가로 오피스 건물들이 높은 게 들어오면 거기 사무실 그리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쪽에 식당가가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쪽 지역에도 쌍림동, 광희 중앙사거리
중앙아시아 사거리를 넘어서서 중앙아시아 거리를 넘어서서 이쪽으로 쌍림동, 장충동 쪽으로 확대가 되면은 여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당동 쪽에도 지금 아파트가 건립을 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한 16%, 17% 되는 걸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딘가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직주 근접이라고 중앙아시아 거리 이쪽에 상권을 상가를 가지고 있거나 거기서 일터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쪽에 쌍림동, 장충동 쪽으로 해서 이게 모르죠.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상가가 외국인들이 많이 오긴 와요. 이쪽이 장충동 지역에 임대 원룸 임대를 다 들어오고 근데 이쪽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고도 제한이 좀 완화가 돼서 좀 높은 층수를 칠 수 있는데 도로를 끼고 있는 데는 좀 살만해요. 근데 주민들이 아파트 개발하면 되게 싼 가격으로 내놔야 될 텐데 누가 그걸 해주겠어요? 네. 이건 이쪽은 상권 지역이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네. 애초부터 나 되게 뜬금없다. 이게 무슨 상권 지역 60년 이상 상권 지역을 갑자기 헐어서 아파트를 짓냐. 남산 고도제한 60년 동안 고도제한을 걸어놓은 곳인데 거기다가 뭐 몇 층이나 올린다고 그러냐라는 게 되게 황당하다고 난 생각을 했거든요. 억지도 그런 억지로 막 하려면 하겠죠. 억지로 불려서 근데 되게 황당하다고 이쪽 상권 지역을 다 없애야 되는데요. 아니 중구청에서 여기다 도로를 전순지를 다 없애가지고 지하 지중하려면 수십억이 들어요. 그걸 해줬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네, 거기 여기가 재개발로 들어갈 것 같으면 그렇게 해주겠냐고요. 아파트로 안 해주죠. 다시 다 파내야 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억 들었어요. 이렇게 전신주를 지하로 해가지고 전기선을. 수십 년 그렇죠. 내가 예전에 한국전력에도 여기서 물어봤잖아요. 전신주를 지하로 이렇게 할 생각 없냐 하면 전화를 한번 걸었었거든요. 네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때 어떤 우연찮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신주가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도 도로를 새로 다 깔으셨고요. 거리도 지금 이렇게 그 중구에서 굉장히 이 거리를 살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축제도 많이 벌여주시고 그래서 축제 많이 벌여주고 먼저 오피스텔을 해서 사무실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주면 또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쪽은 60년 이상 상권 지역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를 헐어서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길래 너무 황당했어요. 저도 이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게 실제로는 이게 상권 지역으로 발달할 것 같으니까 이게 매입 나서는 게 아닌가. 나는 속으로 하셨으니까 알아듣지 못하셔야 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속으로 이게 매입을 하려고 자기네들이 모르죠. 또 실제로 아파트 진행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이게 싸게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파트면 가만히 있으면 비싸게 올라가는 지역을 누가 여기도 엄청 올랐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앞에 30m 있는 건물이 한 평당 1억 6천 이렇게 팔리셨는데요. 바로 이제 거긴 이제 대로변이긴 한데 우리 집하고 총총총 걸어서 30m입니다. 네네. 이제 이쪽은 다 올랐어요. 이제 앞으로도 점점 그러겠죠. 제가 여기에서 접대 아파트가 이제 2029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입주를 하잖아요. 분양은 이렇게 돼. 그래서 신당동 쪽 아파트가 3개가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투자 대상이 되죠. 그쪽은 다 오를 것 같은데. 약수동 쪽까지도 아마 다 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약수동 쪽도 이렇게 약간 충수를 더 올려줄지도 몰라요. 일단 고도 제한은 풀었어요. 그래서 양수동 쪽도 충수 제한이 좀 풀려서 높이 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투자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도 제가 남산 아파트를 얘기를 했었는데 남산타운 아파트를 3천만 원일 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너무 싸다. 그래서 이게 압구정은 한 평당 1억 5천 2억 뭐 이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3천 이게 너무 지나치게 똑같은 동호대교만 넣으면 격인데 대단지에 5천 몇백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팍팍 오르더라고요. 우연치 않게 5억 올라서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올라. 리모델링을 이제 들어가가지고 리모델링을 들어가서 거기가 서울시 임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분양동이 있어요. 근데 분양동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양동이 있는데 이렇게 대단지가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보기엔 올랐다 그래도 아직도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 신당동까지 해서 이게 전부 다 아파트촌이 되는 건데 신당동 중앙시장 건너편까지 해서 앞으로 좀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그러면 이 주변에는 다 아파트촌인데요. 그래서 이게 네네네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신당동 지역은 개발을 해서 투자 대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충동 지역도 그렇고요. 그러나 봐가면서 자유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로 낀 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로 낀 데. 도로 안쪽은 언제 오를지 알 수가 없어요. 덩달아 오르기는 오르겠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도로 낀 데를 사셔야죠.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때 재개발 한다는데 전화를 걸어봤더니 그 신청 그 어떤 최소한의 조합 설립 이렇게 신청 있잖아요. 신청 자격도 못 갖췄더라고요.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동의를 안 해줘요. 장충동이든 얘기든. 가만히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누가 그걸 이렇게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토지 소유자 3분의 4 이상 조합 설립 신청 자격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75% 면적 2분의 2 이상의 동인데 누가 이걸 내놓겠냐고 싸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60년 동안 상권 지역을 헐어서 무슨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난 황당하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추진위원회를 만들려면요. 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과반수가 되겠나요? 이게? 그래서 추진위원은 동일한 기준 3년 내 1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소유 이렇게.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자기 자신의 건물을 갖고 있지 않는 추진위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여야 되고요. 해당 구역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추진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추진위원인데 이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러면 소유 안 하고 있다. 자가 건물 없다. 자가 주택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추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 살고 있으면서 이게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상가 소유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구역 내 상가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유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1인이 작용 요건을 갖춰야 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 토지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 되게 뭐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작이라는 뭐 하겠어요 그런 걸. 여기서 산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도 여기 50년 이상 살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뭐 상권 지역이지 60년 이상 상권 지역이었던 곳은 무슨 얘기를 여기서 아파트 깔라고 그러면 구해서 이거를 수십억 들여서 전신주를 지하로 이렇게 넣어줬겠냐고요. 한장까지 다 포함해서 돈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어서 이게 되느냐라고 물어봤던 부분인데 우연치 않게 그 다음에 됐네요.